네, 오늘은 4탄입니다. 지난 시간 1편 손해사정사 1차 공부법, 2편 손해사정사 2차 공부법, 3편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. 오늘 4편 손해사정사 2차 시험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. 자보랑 근제가 문제 풀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공부를 하라.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.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확정을 한 뒤에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보상 책임 여부를 적어야 되는데 자보랑 근제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, 당연히 답안 작성 순서는 첫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확정. 누가 누구한테 법률상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. 두 번째,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담보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거를 받아줄 사고인지 안 받아줄 사고인지 보험사의 보상 책임 확정. 세 번째부터는 보험금 계산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자동차 보험과 근제보험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확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 단골 민법 조문들 있죠.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같이 할게요.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, 고의가실로 인해서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그 다음 753조 미성년자 책임입니다.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뭐 행위 변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. 754조 뭐죠? 심신상실자예요. 우리 지금 뭐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하다가 뭐 피성년 후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, 그러니까 아예 행위를 변식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, 혹은 술, 마약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냐. 그 다음에 755조 감독자 책임이죠. 앞서 말한 753조, 754조의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있다면 이 감독자가 이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 756조 사용자 책임이죠. 이거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누군가를 고용하여 쓰는 사장이 근로자가 다치거나 이렇게 된 경우 뭐 책임을 지는 내용이고, 757조 도급업자 책임입니다. 도급업자를 하면 우리 하청 생각하시면 돼요. 위에 원청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SK 같은 데서 아파트를 짓는데 하청을 내줬어요. 그럼 그 하청 받는 사람을 우리는 도급 계약을 맺은 도급업자라고 표현합니다. 이 도급업자가 어떤 행위 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고요. 758조 중요하죠. 공작물 점유자, 소유자 책임입니다. 점유자라고 하면 그냥 세입자 생각하시면 될 거고, 소유자는 집 주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공작물의 하자 설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지고 2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. 759조 뭐죠? 동물 관련된 책임입니다. 내가 동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누가 다쳤다. 그러면은 동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. 뭐 이런 내용이고요. 760조 마지막입니다. 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. 어떠한 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수인,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 이때 이 사람한테 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어떻게 책임 분담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. 750조 외워야 되고, 753조 외워야 되고, 4, 5, 6, 7, 8, 9, 760조까지. 이거는 자다가도 툭 쳤을 때 바로 나올 정도로 말이 나와야 됩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근제나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대부분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조문들은 필히 알고 계셔야 되고, 우리가 이제 문제 딱 풀 때 사례 문제 딱 봤죠. 그러면은 내용을 읽어보면 얘가 얘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단순히 얘가 그냥 쳤으니까 물려줘야죠. 이래버리면 당연히 점수 안 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민법 조문을 적용을 하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시킬 줄 아는 능력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우리 첫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확정했습니다. 그 다음 제가 뭐 하라고 했죠? 그렇죠. 보험사의 보상 책임 확정 작성법입니다. 사실 실무에서는 이거 약관 내용을 전부 뭐 스샷 찍어가지고 올려요.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적는데, 우리 시험 출제 하시는 분들은 약관까지는 다 올려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품인지는 나오는데 약관 내용은 몰라요.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?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이 가해자는 이런 보험의 피보험자이고 별다른 면책 사유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확정된다. 그러므로 보상 책임이 있다라고 간략하게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. 첫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확정했습니다. 우리 두 번째
보험사가 보상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.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했죠? 그렇죠. 보험금 계산하면 됩니다. 제일 간단한 시간이죠. 보험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입은 부상 정도, 뭐 부상, 후유장애, 사망건 이렇게 있겠죠. 이 정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보험사의 항목들이 달라져요. 우리 자동차 보험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부상 치료 뭐 있죠? 치료비 나갈 거고, 휴업손해 나갈 거고, 그렇죠. 위자료 나갈 거고,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추가로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, 장애권 가볼게요. 치료가 종결되고 장애가 생겼다. 치료비, 휴업손해, 상실수익, 뭐 위자료 이렇게 나갈 거고, 플러스 알파는 더 있습니다. 사망권 쳐볼게요. 치료비, 바로 죽었기 때문에 휴업손해 없죠. 병원 간 적이 없으니까 바로 상실수익, 생계비 공제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위자료, 장례비 뭐 이런 거 또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. 이렇게 항목들이 전부 달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친,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이 사람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상되는 항목들을 쫙 이렇게 머리에서 바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? 그게 아니죠. 사실 실무에서는 도시일용임금, 그러니까 이게 이 다친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소득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도시일용임금 쓰는 거 있고 보통인부 쓰는 거 있고 뭐 월급이 딱 정해져서 월급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가 많아요. 많은데 우리 다행히 친절하게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뭐 세전 얼마, 세후 얼마다 딱딱딱 정해서 줍니다.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그러니까 월급이라 생각하면 돼. 그 월급을 곱하기 해가지고 쫙 계산 가버리면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시 정리할게요.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조문 적어가지고 확정시켰고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사유였고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함으로 보상돼야 되고 보상돼야 되는 금액까지 세 번째 보험금까지 산정을 다 했죠. 자, 그럼 여기서 끝나면 제가 아니죠. 제가 답안 작성을 하는 방법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뭔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우선 이게 제가 실제로 보험사에 보낸 손해사정서고요. 이 사정서 내용을 보면은 제가 목차부터 있죠. 손해사정 요약, 수입 및 보험계약 사항,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조사 확인한 사실, 네 번째,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. 우리가 시험에서 적어야 될 건 뭐다? 네 번째와 다섯 번째, 관계 법규 및 보험약관의 적용 여부, 요거랑 손해사정 의견, 계산하는 방법, 요 딱 4번, 5번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4번 관계 법규 및 보험약관의 적용 여부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? 내용이 요 정도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0조, 753조, 755조 이렇게 나오죠. 이게 뭐였냐면 아이가 다쳤는데 가해자도 아이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라서 책임 능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755조 감독자, 부모님이 되시겠죠. 가해자의 부모님의 보험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내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민법 조문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, 그렇죠? 이렇게 딱 적으시면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치고 사정서를 적다 보니까 이걸 다닥다닥 붙여서 적었는데 이거 딱 지금 볼게요. 어느 정도 나오는가? 자, 이만한 거래 있습니다. 이 내용이 들어가요. 그러면은 보이죠?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. 대단원, 소단원 밑에 깔리는 거. 그러면 쫙 지금 벌써 한 3분의 1 이상이 날아갔어요. 이렇게 하면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바닥으로 확정이 됩니다.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? 제가 뭐라 했죠? 그 다음 보험사의 보상 책임 적으랬죠. 이것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.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확정 거의 이 정도 적었고 보험약관, 보험사가 이제 보상해야 되는 책임, 결론. 그래서 너희는 보상 이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고 손해배상 의무자가 있고 피보험자에 해당함으로 보상해야 된다. 이렇게 한 바닥을 쓰시라는 겁니다. 이렇게 쓰셔야 내용을 작게 적더라도 핵심만 딱 들어가면 되도록 작성을 하더라도 비어있는 느낌이 안 들고 한 바닥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100점, 한 과목이 100점인데 10바닥을 받았습니다. 아버지 가방에 가신다로 이거를 한 5바닥에 딱 다 몰아서 적었다고 해볼게요. 채점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적는 우리도 손 아프고 해야 될 말, 안 해야 될 말, 내용을 늘려야 되니까 막 쓸데없는 뭐 사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것만 배제를 해도 여러분 40점짜리 문제에서 기본 15점 이상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.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내용을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이 실제 실무에 쓰이기 때문에 적는 내용인데 3번 피해자 직접 청구권 적혀 있죠. 이 내용 그대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. 우리 삼각형을 딱 그려야 돼요. 보험사가 가운데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고 칠게요. 보험사가 여기 있는데 가해자는 보험사에 뭘 가지죠?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죠.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가집니다. 자, 그럼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는
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거고. 딱 이해가 됐다, 그죠?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누구를 치였어요.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됐고 저 사람이 피해자를 칩시다. 이거 내가 보험사에서 돈 받아서 내가 계좌이체 해줍니까? 안 해주죠. 보험사가 바로 피해자한테 입금해주죠. 왜 그게 가능하냐? 이게 방금 본 세 번째 피해자 직접 청구권 내용입니다.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바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. 그 내용 문구가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. 이거 이대로 적으시면 지금 한 바닥 끝났죠? 다음 바닥 한 요 정도 날아갑니다. 그러면 우리가 40점 혹은 30점짜리 문제를 받았다 칠게요. 한 바닥 반을 이미 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 바닥은 어떻게 되냐? 그거 그냥 늘어뜨려 가지고 치료비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보상해야 되고 뭐 휴업손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상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중간이자 공제 이렇게 해야 되고 산수죠. 이거 사실 간단한 거죠. 쫙쫙쫙 적으면 세 바닥 네 바닥 그냥 날아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딱 지어주시면 되고 간단하죠. 잘 보셨나요? 사실 뭐 되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주제 넘기도 하고 뭐 제가 정답도 아니고 수석 합격자도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나 인강 들으시면은 거기서 시킨 대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낫습니다. 낫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숙지나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필체 악필이면 어떡하나요?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요?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. 진짜 명필도 딱 시험 딱 시작하죠. 시험 시작하면 문제 보고 옮겨 적기 시작하잖아요. 필체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. 줄줄줄줄줄 그냥 바로 적어 나가야 됩니다. 그래도 모자라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게 공부할 때만큼은 손을 쓰지 마라. 우리가 시험장에서 손 쓰고 공부하러 갈 때만큼은 컴퓨터로 그냥 타이핑하면서 딱 적으셔도 된다. 이런 말씀도 드린 게 기억이 나네요. 네, 이번 시간 뭐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막 긴장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문제든 다 손은 댈 수 있으실 거예요. 뭐 더 디테일한 상황은 답안 작성하고 뭐 수정본 받으시면서 뭐 학원 같은 데나 혹은 뭐 수험생들끼리 교환해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. 다음 시간은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우리가 금감원에, 금융감독원이죠. 금감원에 등록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들이 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